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케플러 법칙을 봤었는데 이 그림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에 놓고 지구가 돌든, 또는 지구를 중심에 놓고 인공유성이 돌든 타원으로 돈다고 해요. 타원으로. 그리고 태양은 그 타원의 초점에 존재합니다. 타원의 초점에 존재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쪽에서는 빨리 돌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태양에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먼 쪽에서는 천천히 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궤도 이탈을 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도는 쪽에서,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한 달을 이런 식으로 돈다면은 먼 데서는 한 달을 이런 식으로 돌게 됩니다. 똑같이 한 달을 돌았을 때 왼쪽 면적과 오른쪽 면적은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궤도가 크면은 클수록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죠. 궤도가 작으면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좀밖에 안 걸린다. 이게 조화의 법칙이죠. 또는 뭐 주기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뭐 이런 걸 보자는 건 아니고요. 거시 세계는 많은 미시적인 것들이 모이기에 완벽한 온이나 직선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타원 궤도를 도는 거고요. 이처럼 중생계에서는 완벽을 추구해야지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된다. 어차피 중생계에서는요, 완벽한 게 나올 수는 없다고요. 완벽을 그냥 추구하는 거죠. 방금 전에 했던 말이죠. 이제 이것은 타원 궤도를 돌 때 가까운 곳에서는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빨리 돌아 원심력을 키우고, 먼 곳에서는 이탈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돌아 원심력을 줄이는데, 중생들의 관계 유지도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해야 된다. 좀 속된 말로 사용하면요, 중생의 관계가 이제 밀당이라 그러죠. 저번에 노노에서도 봤었죠. 소인 관리할 때요. 소인은 가까워지면은 불손해지고 멀리하면 원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밀당을 해야 되겠죠. 밀고 당기기를 잘 해봐야 되겠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궤도 크기와 연계되어야 한다. 중생계에서도 큰 일을 도모할 때는 더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게, 공들여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차원의 세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도 무한대의 차원이 존재하며 무수한 중생들이 존재한다. 뭐 신도 중생이죠. 깨닫지 않는 한은. 하지만 분별심 없고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세상에 살면 어느 곳에서든 청정한 지혜와 무한의 복덕을 구족한 행복 속에 있을 수 있다. 근본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만류 인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긴다는 거죠. 만류 인력은 두 물질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질의 무게중심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한 실험으로 잡을 수 있다고요. 2번만 하면 돼요, 실험을. 그냥 참고로요. 별거 없이. 예를 들어 이 펜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해보면 돼요. 한번 이렇게 딱 받쳐봐요. 한번 이렇게 딱 받쳐봐가지고 안 움직이는 지점이 잡혀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봐요. 자, 그러면은 무게중심 2번 잡았죠? 그 2번 잡은 지점의 교차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TV 같은 데 봐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돌도 쉽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감각적으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 있는 쪽을 받쳐주면요, 어떤 물질이든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어떤 사람한테든 시간만 주면요, 세울 수 있기는 있어요. 다만 감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뿐이죠. 말이 좀 빗나갔는데, 질량은 업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고 거리는 인연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종류 업장이든 비슷한 것들은 서로 당긴다. 그 업이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만류 청력도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은 만류 인력에 의해 지배된다.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비싼 성질을 가진 애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는 거예요. 만약 우주가 수축되고 있는 세상에 산다면 만류 청력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수축되고 있다면은요. 우주가 수축되고 있다면은 서로 좋아하는 애들의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서로 밀어주겠죠, 이제. 진여는 우주의 근본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법계는 우주를 의미한다. 그래서 합쳐서 진여 법계 이렇게 말을 하죠. 사는 도중이든 죽을 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수행하는 것은 행복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함인데 완벽한 직연을 갖추기 전에는 행복의 산이 아닌 그 주변의 봉우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게 열심히 오르는데 그 산이 아닌 거예요. 그 봉우리에도 나름의 행복이 있으나 완벽한 행복의 산 정상이 아닌 이상 언제나 한계에 봉착한다. 중력은 지구와의 만류 인력과 온심력으로 구성된다. 만류 인력은 지구의 무게중심 쪽으로 물체를 당기고 자전으로 인한 온심력은 물체가 지구를 이탈하려고 하는 관성력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당기는 것은 뭐 실존하는 힘이죠. 그것은 만류인력이니까.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해요. 지구가 자전을 엄청 심하게 하면은 다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것을 관성력이라고 해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만류 인력으로 당기는 것은 실존하는 힘이죠. 그런데 지구는 그냥 자전만 했을 뿐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했다고 봐요. 근데
날아가 버린다고요, 밖으로. 누가 나를 밖으로, 지구 밖으로 던진 게 아니죠. 누가 나를 지구 밖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성력은요, 실존하는 힘은 아닌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력은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열심히 가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럼 내가 몸이 앞으로 가잖아요. 누가 나를 앞으로 민 거 아니잖아요. 실존하는 힘이 아닌데 내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을 관성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공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관성력은 가속도를 받고 있는 물체 속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버스가 가속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속에 있을 때 관성력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공과 비슷하죠, 분명히. 공의 실체와 공이 작동하는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물체의 질량과 지구 질량은 업장의 누적이기에 업장이 소멸되면은 그 어떤 우주 만류 인력에도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 원심력이나 추진력은, 원심력은 그런다 치고 추진력은 예를 들면 로켓 타고 갈 때 그 로켓의 추진력이라는 거죠. 원심력이나 추진력은 외부 연기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과학에서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질량이 없으나 상황에 따라 질량이 형성되는 물질 아닌 물질이 있을 텐데 지금 과학에서는 이런 물질은 발견할 수가 없죠. 근데 물질은 아니에요. 그냥 질량이 없으니까 물질은 아니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질량이 형성되는 그런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를요, 천재보살로 보면 된다. 천재보살은 뭐예요? 성불할 수 있으나 중생 구제를 위해 성불을 미룬 보살 마살이요. 천재보살이요. 천재보살의 짱이 누굽니까? 다음 생에, 바로 다음 생에는 이제 부처가 될 일생보처 보살이 이제 천재보살의 짱이죠, 짱.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다 일생보처 보살이에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의 속도를 곱하는 방향이 있는 벡터량으로 속도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다.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라고요. 질량은 업장이고 속도는 노력이다. 질량은 그런다 치고 업장은 그런다 치고 노력이 중요하다. 노력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의 방향이다. 속도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정견이 갖춰졌을 때 노력은 비로소 바른 운동량을 갖게 된다. 운동량은 또 다른 업장을 만들어내는데 완벽한 방향, 즉 정견의 운동량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덕과 지혜를 남긴다. 정견이 중요하다는 거죠. 노력도 물론 중요한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이게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방향이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가만히 그냥 누워서 자는 게 더 낫죠. 정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아, 조금 전에 행보고 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산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A가 진정한 행보고 산이에요. A가 진정한 행보고 산이니까 A로 오르면 되죠. 근데 B나 C를 올랐어요. 근데 B나 C를 올랐을 때는 완벽한 행보고 산은 아니지만은 A로 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받죠. 근데 말짱 도루묵 있죠? 그게 바로 D죠, D. D사는 안 가느니만 못하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A가 완벽한 행보고 산일 때 A로 바로 오르는 것이 가장 좋으나 B나 C로 오르는 것은 안 오르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약간의 헛수고가 필요하다. 이게 B나 C를 올랐을 땐 한번 내려갔다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D사는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다. 정견을 갖춘 수행이 A를 바로 오르는 것이고 외도의 수행은 B나 C로 오르는 것이며 사입이 유사종교요. 사도의 수행은 D를 오르는 것이다. 과학을 포함한 모든 연기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불교이지만 연기법으로는 불교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왜 그러냐? 불교는 연기를 초월하는 것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를 초월하는 것이 뭐예요? 해탈이나 열반이죠. 모든 논리를 다 타파할 수 있는 사람만이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정당화되듯이 일단은 인과법, 즉 연기법에 통달해야 초인과법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무시한 상태로 해탈이나 열반을 얻으려면 안 된다고요. 물론 연기법만으로는 해탈과 열반을 논할 수는 없죠.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거 운동량 변화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 게 운동량 변화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이 업장이고 업장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죠. 충격력이 과보라면 수행하는 시간이 조절된다.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업장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예를 들어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벌을 받을 때 뭘 조절할 수 있다고 수행하면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수행은 중생의 상황에 맞춰 시간을 느리거나 줄여준다. 어차피 연기법 안에서는 인과법 안에서는요. 본인이 받을 벌은 다 받아야 되고 본인이 받을 복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나눠 받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수행이 더 깊어져요. 수행이 더 깊어지면요. 과보인 충격력의 방향도 바꿔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악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분명히. 나한테 악한 걸로 돌아와야 되는데 살짝 비껴맞게 할 수 있다고요. 나를 살짝 비껴가고 있는 복을요. 나 쪽으로 땡겨올 수도 있고요.
이것은 자력 수행이든 타력 수행이든 상관없이 작동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버건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